노인이라고 다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다니까요. 요즘 40대도 힘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70대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그 귀한 날이었죠.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반찬거리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고등어 한 손, 시금치 한 단, 그리고 아들이 유난히 좋아하던 두부도 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손맛이 배인 그 손으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면서도 아들이 어릴 적 생선을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면서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꼭 넣어달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벌써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옷장을 열어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립스틱 하나는 발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예쁘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큰 보따리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찬통이며 과일이며 손자들 줄 과자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양손이 다 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용돈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받지 않으려 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뭐라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국민연금 받은 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힘들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이기도 했지만 요즘 부쩍 다리에 힘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짐이 무거워서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조심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지났으니까요. 할머니는 노약자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반 좌석에 앉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일반 좌석에 앉는 것이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노약자석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옆에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자리 비켜달라고 하기가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짐이 너무 무겁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줌마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저한테 비키라는 거예요? 여기 노약자석 맞는데 제가 왜 비켜야 하는데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으로 비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서 있으면 아프다고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하철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짐이 무거워서 잠깐 숨을 고르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계속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이라고 다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다니까요. 요즘 40대도 힘들어요. 지하철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생일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산 것 같네요. 할머니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줌마도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까 그 일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큰 소리로 창피를 당해야 했나?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도 먼저 권했고 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봐야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그래도 오해를 받고 창피를 당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어머니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드디어 내려야 할 역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조심스럽게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가는 거리인데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응. 왔다. 아들은 아직 회사에 있고? 네, 좀 있으면 올 거예요.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저려서 주물럭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다 사 먹는데. 며느리가 반찬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운 말이라기보다는 왠지 부담스럽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어. 생일인데 내가 이것도 안 해주면 안 되지.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에 좀 둘러보셔도 될까요? 오늘 청소를 못해서 좀 지저분해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좀 어질러져 있고 소파에 빨래가 좀 쌓여 있는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키우면 원래 이렇지. 내가 좀 정리해 줄까?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좀 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왠지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일단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혼자 하는 게 안쓰러워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거 금방 끝나.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행주를 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며느리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에요. 어머니는 맨날 오시면 집이 지저분하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아이들이 버릇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조금 정리를 해주면 내가 편하잖아. 편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더 긴장되고 더 힘들어요. 맨날 이것저것 지적하시고 제가 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며느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니. 자신이 오는 게 며느리한테는 스트레스였다니.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힘들까 봐 도와주려고 한 거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와주려고 한 거였다고. 근데 전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 없어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개입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며느리도 울먹이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둘 다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을 한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또 싸우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던 일,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던 일, 지하철에서 창피를 당하던 일, 그리고 지금 며느리와 말다툼을 한 일까지. 엄마, 아들이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들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내 생일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 좋아하는 반찬 만들려고 일찍 일어났어. 시장 가서 고등어도 사고 시금치도 샀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하철에서 힘들었어. 그런데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비키라고 눈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야.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아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휴대전화로 찍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어. 나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할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내 와이프랑 또 다퉜어.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간섭한다고 하더라.
내가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네요. 엄마가 오늘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널 보고 싶었어. 생일이니까 얼굴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싶었던 건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짐이 되는 것 같아. 지하철에서도 눈치 보고 며느리한테도 눈치 보고. 엄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제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이제는 아들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는 것, 그 과정에서 창피를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집에 와서까지 편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아.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가 오실 때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혼자 무거운 짐 들고 지하철 타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다녀. 너 바쁜데 어떻게 데리러 와? 아니에요.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 반찬은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 오셔도 돼요. 엄마가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만들고 싶어. 그게 엄마한테는 행복이야. 아들은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들인 것 같아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엄마한테 선물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와이프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엄마가 도와주시려는 거 안 해도 알아요. 다만 서로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요. 아니야. 내가 더 조심할게.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가. 시어머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힘들지. 엄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다만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도록 할게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 한 잔을 떠다 드렸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많이 우셨으니까 목 마르시겠어요.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니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아이들도 곧 학원에서 돌아올 거예요. 손자들 보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품에서 흘린 눈물이 오늘 하루의 모든 힘듦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들은 고등어구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의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금 후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오신 반찬 정말 맛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 음식 좋아해요. 다만 제가 요즘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알아.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나도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대화를 많이 해요. 제가 힘들 때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나도 내가 바쁠 때는 미리 연락하고 올게. 갑자기 오면 너도 부담스럽겠지. 며느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손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제가 내일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니? 너희 불편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계시면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여기 계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할머니가 만든 반찬과 며느리가 만든 음식들이 함께 놓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한테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케이크에 불을 끄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의 힘듦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하철에서의 창피함도 며느리와의 다툼도 모두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엄마 건배해요. 아들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컵을 들었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엄마가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고등어 구이를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흐뭇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도 만들어 올게. 아니요, 엄마. 다음에는 제가 집에 갈게요. 엄마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찾아뵙는 게 맞아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는 며느리와 할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은 여기에 놓으면 돼요. 알았어. 내가 하기 편한 대로 해.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면 금방 끝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까의 날선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할머니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강아지.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둘째도 대단하네. 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손자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이 마련해준 방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포근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무시기 전에 잠깐 들어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아들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부터 반찬 만드시고 무거운 짐 들고 오시고. 아니야. 괜찮아. 너 보려고 한 거니까. 그래도 엄마가 지하철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데리러 갔어야 하는 건데. 아들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지.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꼭 모시고 다니게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일은 나중에 하면 되지만 엄마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너 키우길 정말 잘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저야말로 엄마가 계셔서 행복해요.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그래. 엄마가 건강해야지. 손주들 크는 것도 봐야 하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푹 주무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도 들어가서 쉬어. 내일 또 출근해야 하잖아. 아들이 나가고 할머니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창피를 당하고 며느리와 다투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품, 아들의 위로, 아들의 사랑이 오늘 하루의 모든 힘듦을 이겨내게 해줬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다고. 지하철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며느리한테도 조심스럽고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아꼈고 어머니에게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밤에 울면 안아서 재우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을. 그때는 내가 아들의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역할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필요로 했고 어머니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아들이 준비해준 방에서 아들의 사랑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아들의 모습, 중학교 때 상을 받아서 뿌듯해하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던 모습, 모든 순간순간이 할머니에게는 보물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해줘서, 아들이 어머니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손자들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랜만에 푹 잤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회사에 조금 늦게 출근하면 돼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지.
나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엄마 혼자 무거운 짐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현관까지 나와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고마워. 너도 건강하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어제의 오해는 모두 풀렸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지하철을 타고 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알았어. 아들아, 그리고 엄마 다음 주말에 제가 갈게요. 엄마 뵈러 갈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힘든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얼굴만 봐도 좋아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어다 줬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만 모셔드리고 갈게요. 회사에 늦으면 안 돼서. 그래. 어서 가. 조심해서 가고. 아들이 가고 할머니는 혼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갔던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사준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이 먹다 남은 반찬통들, 며느리가 싸준 반찬, 그리고 손자들이 그린 그림 한 장. 그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또 보러 올게요.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일은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도 생각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누군가의 안식처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서로 돌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 도착했어. 어제 고마웠어.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점점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외로움도 느낍니다. 몸도 점점 불편해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사랑, 손주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힘든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때 그 모든 힘듦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자식의 안식처였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우리 품에서 울게 했고 우리가 위로해줬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자식의 품에서 울고 자식이 우리를 위로해줍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점점 몸이 불편해지고 점점 의지할 곳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을 사랑한 만큼 자식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표현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고 싶어 합니다. 이 할머니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더라도 결국 자식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자식을 키운 보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가족은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질게 대하더라도 자식은 다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짐도 무겁게 느껴지시고 지하철 타는 것도 힘드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보시고 외롭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안식처였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힘드시면 도와드리고 외로우시면 함께 있어주세요. 그것이 효도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이 할머니처럼 자식을 만나러 가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